정신적 압박감으로 끝내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과 자살 기도의 원인이 피고의 동영상 유포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말 덧붙여서 효철이가 범인이라고 친구들이 의심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며 또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절도 솜씨는 타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능숙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전 절도 사건의 범인의 원고라고 오해할 여지는 충분하였습니다. 원고의 자살 기도의 동기에 동영상 유포만 해당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 동영상 유포로 인해 받은 피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확실합니다. 성욱에게서 그 협박 메시지를 받은 후부터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상담 기록 카드를 좀 봐주십시오. 전 이처럼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반성과 뉘우침을 한 피고에게 자꾸만 다른 곳으로부터 온 고통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서대표를 청소년 성매매 알선죄로 기소하며 일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이지 성관계는 없었으므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 대표가 잘해보라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조물주가 저를 덮쳤습니다. 증인이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대표의 계좌에는 총 1억 후에 1,000만 원씩 각기 4번 서 대표 조물주 씨와 박순진이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진 직후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게 모델료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검사님, 제가 순진 양이 너무 잘해서 돈을 좀 더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부 순진 양이 원해서 만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둘을 소개시켜준 것 뿐입니다. 피고인 조물주를 청소년 성보호법 제13조, 15조, 성매매 처벌법 제18조, 19조에 일거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구매하였고 그 가루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본 검사는 피고인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여겨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주머니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탕을 전해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저와 당금주를 무시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금주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어요.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도라이 씨의 관계는 친한 친구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을 받으신 겁니까? 저는 사실 도라이가 두려웠습니다. 도라이는 평소에도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를 막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만 아니면 이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동생이 태어난 후로 죽적으로 저를 차별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이는 명백한 공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본 검사는 1,000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선물이 도라이 씨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자, 친구들이 준비한 주제는요. 사탕은 달고 소주는 쓰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집중해서 우리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청도 고등학교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사, 스. 저희가 시간관계상 시나리오상 조금 바뀌었는데 미흡하더라도 하나, 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도고등학교 담당교사 석철욱입니다. 저희는 주제를 제목을 사탕은 달고 소주를 쓰다라고 하였는데 본 재판은 지금 현실이 사탕처럼 달달한 삶 속에서 소주처럼 씁쓸한 그런 이면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조금 더 나타내고자 이 법정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청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 6월 30일 대구고등법원 사건 번호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심 1차 공판이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예, 서초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당권도 출석했습니다. 검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수근 검사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 당금주 씨, 본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는 930-923-1234567, 주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당구면 지아리 119번지입니다. 이 사건 외에 재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께서는 공소유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네. 피해자 유별난 씨는 2015년 4월 14일 오후 6시경 아들 도라이 씨와 통화 도중 피고인 당금주 씨와 만나면서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시도하였으나 지나가던 경찰관의 도움으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쇼크 및 호흡 곤란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을 살인 미수죄로 기소해 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판을 진행하던 중 2015년 5월 8일 피해자가 약물 중독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고 그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도라이 씨를 통하여 사탕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구매하였고 그 가루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본 검사는 피고인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여겨 형법 제250조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장을 공판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낭독한 공소 사실을 잘 들었습니까? 네.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제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주머니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입니다. 사탕을 전해드린 것도 사실이지만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는 공소 사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 4월 14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려 했던 행동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또 2015년 3월 1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탕을 전해준 것은 인정하나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산 것과 사탕에 가루를 뿌린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와 변호사께서는 공소 사실과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주시고 증인을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별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가 뿌려진 유리병 사탕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증명해줄 도라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 측 제출할 증인 및 증거 자료 있습니까? 네. 도라이 씨가 평소 사용하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평소 도라이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왔던 그의 동생 효민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측 증인 및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심 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심 2차 공판은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에 개정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7월 7일 대구고등법원 사건 번호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2차 공판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도라이 효민이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증인들은 모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도라이가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도라희. 좋습니다. 거짓된 증언을 할 경우 위증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증인 도라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모두 방청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도라이이며 주민등록번호는 930204-1234567입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내면 불나리 119번지이며 직업은 현재 대학생입니다. 증인 도라이 씨는 착석해 주십시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굶주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었습니다. 증인은 평소 피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갔던 편입니까? 네. 술을 마실 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중간중간에 어머니 험담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험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당금주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는 편인데 가끔 어머니와 마주치거든요.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저와 당금주를 무시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당금주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험담한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선물로 사탕을 전해달라고 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사탕은 어떤 사탕이었습니까? 유리병에 담긴 사탕이었는데 겉에는 하얀색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사탕에 하얀색 가루가 뿌려져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네. 시중에 슈가 파우더가 뿌려진 사탕이 많이 팔리고 있어서 이상하다고는 딱히 못 느꼈습니다. 피고인이 선물을 자주 주는 편입니까? 아니요. 다른 지인들에게도 자주 주지 않습니까? 네. 증인은 피고인이 선물을 자주 주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물을 갑자기 받았을 때 의심하지 않으셨나요? 좀 의심은 갔지만 그래도 친구가 주는 선물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반대신문하십시오. 증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선물을 전해드렸습니까? 아니요. 피해자가 사탕을 먹고 구토 및 복통의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왜 병원에 가기를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께서 환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는데 그 약의 부작용인 줄 알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먼저 병원부터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말 원치 않으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효민이 씨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효민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98030645678990이고 주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내면 불나리 119번지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변호사 신문하십시오. 증인 효민 씨는 평소 도라이 씨의 행동에 대해 이상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오빠가 부엌에서 혼잣말로 엄마한테 뭐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번에 새벽쯤 잠에서 깨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거든요. 근데 오빠가 거기서 엄마 방을 쳐다보면서 엄청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벽 뒤로 숨었었는데 그때 오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고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했어요. 그 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청소하면서 오빠 책상 위에 올려진 오빠 일기장이 펼쳐져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어떤 내용이 이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엄마가 너무 짜증난다. 엄마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 같이 엄마를 증오하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신문하십시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본인은 도라이 씨가 화난 표정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자다 깬 상황에서 그 사람이 도라이 씨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집에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남자랑 오빠 하나밖에 없는 걸요.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죠. 도라이 씨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피해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제가 오빠에 대해 나쁜 말을 했던 사실을 오빠한테 들키게 되면 오빠가 저한테 뭘 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심 2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심 3차 공판은 2015년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7월 14일 대구고등법원 사건 번호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심 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사 측 추가로 제출할 증인 또는 증거 있습니까? 네,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당금주 본인이 직접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통장 거래 ATM 기계 CCTV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변호사 측 제출할 증인 및 증거 있습니까? 네. 도라이 씨와 당근주 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측 증거 신청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 신문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에 대해 한 번 더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당금주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진술에 대하여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검사 측에서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피고인은 2015년 3월 14일 피해자 유별난 씨에게 사탕을 선물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선물해 드렸습니다. 왜 사탕을 선물했습니까? 그저 가까운 분이기도 하고 도라이 집에 가면서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래서. 피해자의 사탕에서 검출된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고인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피고인이 선물한 유리병 사탕에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탕에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뿌렸습니까? 사탕을 정한 건 맞지만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탕에 뿌려진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재판장님,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피고인 본인이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통장 거래 명세서입니다.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2015년 3월 10일 통장 거래 내역에 기재되어 있던 날 피고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도라이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요. 확신합니까? 네. 피고인이 2015년 3월 10일 은행에서 거래한 장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거래를 하신 적이 없다 하셨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반대 신문하십시오. 문자를 보시면 도라이 씨가 피고인에게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구매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도라이 씨의 관계는 친한 친구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을 받으신 겁니까? 피고인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도라이가 두려웠습니다. 도라이는 평소에도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를 막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진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도라이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도라이 씨와 피고인의 문자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도라이 씨의 진술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도라이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 재신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심 3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심 4차 공판은 2015년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7월 21일 대구고등법원 사건 번호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4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도라이 씨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 측과 변호사 측 추가로 제출할 증인 또는 증거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피고인이 증인에게 협박당했음을 입증해줄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별난 씨의 집 창고에서 도라이 씨가 유리병 사탕에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넣고 있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도라이 씨가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도라희. 증인에 대한 인정 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도라이이며 주민등록번호는 930204123456입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청도군 한해면 불다리 119번지이며 직업은 현재 대학생입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평소 피고인 당금주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당금주와 저는 하나뿐인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말 하나뿐인 친구 사이였던 게 맞습니까? 네, 물론이죠. 증인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010-037-2337. 재판장님, 지금 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증인의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협박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계속하세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전화번호와 방금 증인이 진술한 번호가 일치합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죠? 네? 제 번호는 맞지만 저런 문자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 번호도 보낸 것 같아요. 아, DJ 새끼야 진짜 답답하네. 말기 뭐 하시면 빨리 좀 사오라고. 이제 도착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나보고 지금 기다리라고 한 거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잠깐만. 이 새끼가. 증인이 피고인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계속 부인하실 겁니까? 증인, 피고인을 이용해서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왜 구매하였으며 유리병 사탕에는 왜 뿌렸습니까? 제가 사긴 했지만 뿌린 적은 없습니다. 증인, 유리병 사탕에 뿌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라고 적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인,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엄마만 아니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동생이 태어난 후로 죽도록 저를 차별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니 저도 못 참았죠. 지금 증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건 번호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4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5차 공판은 2015년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7월 28일 대구고등법원 사건 번호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제25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검사 측과 변호사 측 추가로 제출할 증인 또는 증거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양측의 최종 변론이 있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변론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당금주 씨는 도라이 씨가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거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묵인하였습니다.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증언을 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방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범죄에 해당하며 이에 본 검사는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에 의거 2천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또한 증인 도라이 씨를 신문하던 중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므로 증인 도라이 씨에 대한 범행 사실에 관한 재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당금주 씨가 이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호흡곤란 및 일시적 쇼크를 일으키게 한 것과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구매한 것, 그리고 사탕을 도라이 씨에게 전달한 것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약간의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감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도라이 씨는 피해자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뿐인 친구가 떠나 예전처럼 홀로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한 피고인은 도라이 씨가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구매해달라는 무리한 부탁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사탕병에 담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도라이 씨임이 CCTV에서 포착되었고 도라이 씨는 재판 도중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선물이 도라이 씨에 의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당금주 씨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도라이 씨의 책임만 있을 뿐 피고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명백한 살인 증거도 없고 진범의 자백으로 피고인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4일 피고인이 유벨란 씨의 목을 졸랐던 사건은 술에 취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현재 그 사건에 대해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 중입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선물한 사탕으로 인해 사망하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감사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또 제가 조금 더 주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안티모니 화이트 사실 묵인한 것 또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났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뒤인 2015년 8월 4일 오전 11시에 본 법정에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8월 4일 대구고등법원 사건 번호 2015 고압 4949 피고인 당금주의 살인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4차 공판 때의 증인 도라이의 증언, 피고인과 도라이의 문자 내용, 도라이가 사탕에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를 뿌리는 CCTV 영상 증거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ATM 기기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은 안티모니 화이트를 구매한 사실이 있었으나 제3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기에 재판부는 이를 거짓 진술로 판단하여 위증죄를 선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도라이의 문자 내용, 도라이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도라이에게 협박당하였다는 판단과 함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겠습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송달됩니다. 또한 도라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 도라이에 대한 재판을 추후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두 번째 팀 청도고등학교 발표 모두 마치겠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지겠는데요. 그 다음 팀 세 번째 팀은 자리 이동해서 준비를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 하나까지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팀 그 청도고등학교 잘 봤습니다. 네. 이 준비 기간이 좀 짧았나요? 네. 그 앞서 다른 팀과 다르게 그 대화, 그러니까 신문하는 그런 것
사소한 실수 같지만 그게 좀 보기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님들이 보통 신문할 때 그렇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흥분하면 오히려 자기가 불리했을 때 그렇게 흥분하거든요. 아까 첫째 팀도 마찬가지로 검사님이 되게 막 호통치듯이 이렇게 하던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우리 검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따가. 그리고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구성이 대한민국 경찰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완전 수사력이 꽝인 그런 정말 부실 수사.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정말 없겠죠. 좀 내용이 너무 좀 황당하거나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핵심이 이제 독극물 안티모니 화이트 가루. 저는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이거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에 이거에 대한 유독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 검찰에서 제대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겠죠. 무조건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먹었다고 사람이 왜 죽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너무 전체적으로 검찰 측에서 너무 부실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구 고등법원 뭐 2015 고합 4949 이렇게 됐는데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고합 이렇게 하진 않죠. 고합은 1심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재판장님께서도 이렇게 도란인가요? 도라이를 위증죄를 선고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바로 선고를 해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 비로소 재판부는 이제 거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위증죄를 선고하려 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최종적인 그 검사 구형에서도 각각 2천만 원의 벌금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벌금형하고 징역 10년을 각각 한 명의 피고인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아니면 그 법률적인 우리 법 용어라든지 아니면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탈락한 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 뒤늦게 통보를 받아서 사실 저희도 엄청 당황스러워서 기뻤는데 사실 저희는 여기 참가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한 거라서 정말 저희도 하면서 사실 부끄럽고 되게 많이 부족한 걸 알고 있으면서 했지만 이제 이 동아리가 개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저는 2학년이지만 1학년 후배들이 내년에 다음에 참가할 때 이번에 좀 부족하더라도 이 바탕을 계기로 또 다음에 참가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가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뭐 준비 시간 짧은 만큼 뭐 저희가 뭐 연기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우리 저기 학생들 전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소 제기부터 지금 2심 재판이죠? 2심 재판까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인 사건 있었던 날부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5년 4월 14일 날 미수 목졸라 했는데 미수가 됐고 근데 공판을 진행 중에 3월 14일 날 사탕 전달한 게 드러났는데 5월 9일 날 사망했고 그리고 이거는 항소심 진행 중이고 2심 진행 중이고 그리고 우리 공소 요지를 보면은 살인 미수죄로 기소를 이미 해서 공판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네. 오늘 금일 재판에서 항소심인데도 또 형법 250조에 이거 살인죄로 또 기소를 한다고 하네요. 네. 아마 예, 전체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 사건 기호를 봐셔도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원래는 그거 어머니 유별난의 그 재판 과정을 시나리오로 쓸라 했는데 아마 거기서 좀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아마 여기서 이어지는 게 어렵다는 걸 느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던 도중 그거 유별난 씨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망 원인이 이제 이제 여기 당금주가 그 이제 여기 판결 나기 전에 그러니까
도라이 이제 알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는 이해하는데 이제 네. 재판 일자와 버무려졌을 때 이게 모순되는 점이 많아요. 공소제기와 재판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짜에 있어서 네. 그런 게 모순되고 네. 또한 뭐 실제라면 뭐 살인 미수죄로 기소되어 있다면 살인죄로 추가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살인 미수죄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리고 2심이어서 또 이게 전제부터도 잘못되었고 그런 면이 좀 그렇고 우리 검사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살인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행위 태양이 어떤 건가요? 피고인이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나요? 약물 복용으로. 그럼 그 앞에 목조르는 행위는 무언가요? 살인 미수. 그럼 살인 미수가 살인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뭐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의 살인의 계획하에 목도 조르고 약물에 의해서도 죽이려는 뭐 이런 거에 전체적인 계획하에 들어있다면 살인죄 하나로 포섭할 수도 있지만 살인 미수죄와 약물에 의한 살인죄 두 개가 경합해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공소 사실이 약간 부정확해요. 어떻게 살인 미수를 살인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위증죄도 위증죄는 우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되겠죠. 공소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소 제기가 없었고요. 예, 위증죄에 대해서. 근데도 우리가 구형을 하고 법원은 뭐 판결을 선고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했죠.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뭐 전체적인 총평은 일단 박진감 넘치는 뭐 굉장한 반전의 드라마였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특히 뭐 진짜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저는 뭐 이 변호사가 오늘 제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진범을 새로 밝히고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변호의 역할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그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사안을 굉장히 뭐 처음에 생각할 때 복잡하게 구성을 하셔갖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고 증거가 사실 뭐 아까 그 CCTV 그 ATM기 인출하는 게 있던데 저는 사실 그 증거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그거보다 그냥 통장 내역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증명될 텐데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증명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느낌도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짧은 준비 시간이었지만 뭐 시간이 좀 길었으면 연기도 좀 가다듬고 좋은 내용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두 번째 청도고등학교 친구들의 경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짧은 시간에 갑자기 준비하느냐 정말 고생 많았을 텐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발표해 주셔서 너무 인사하고 들어가야죠. 우후죽순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인사하고 당황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준비해서 발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할 때 수고했다고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고인을 본 법정에 폭행치사죄 및 사체유기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피가 큰 뭔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혹시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리고 달아난 사람이 이 법정 안에 있나요? 저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질문하세요. 밤 9시 40분경 가로등도 없는 골목길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저기 있는 피고인과 얼굴이 매우 비슷합니다. 증인은 왜 납폭행을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혹시 헤어지자는 말에 아들이 긴급식 양을 해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사람을 죽일 리가 없습니다. 네, 골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말다툼을 했으나 결코 떼이진 않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259조 1항 폭행치 사체 및 형법 제161조 1항 사체 유기죄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합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은 모두 명확하게 범인이 피고인임을 입증하지 못합니다.